SNS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글로벌 금융 인프라. 그러니까 오픈NC 자체는 이게 뭐 금융 인프라를 만들기 위한 용도는 아니에요. 그런 용도는 아니지만 블록체인과 마찬가지입니다. 블록체인이 비트코인을 만들기 위한 용도는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뭐 다른 데 적용되는 것보다는 주로 가상화폐를 만드는 데 적용되고 있는데, 오픈해시는 가상화폐를 만드는 데는 전혀 쓰이지가 않습니다. 쓰지 않고 다만 글로벌 금융 인프라를 구성하는 데는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먼저 좀 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언급할 거는 요걸 좀 언급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블록체인하고 이 오픈NC의 차이점. 요거 지난 시간에도 간단히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오픈NC와 블록체인, 블록체인의 장부 역할, 레저 역할하는 게 오픈NC는 재무제표가 그 역할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었죠. 그리고 블록체인은 가상통화를 만들고, 그리고 가상통화는 실물재산이 없죠. 실물재산이 없고, 그리고 오픈NC는 디지털 통화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가상통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실물자산이 있죠. 디지털 통화와 가상 통화는 좀 다릅니다. 디지털 통화라고 한다면 이거는 일종의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CBDC에 가까워요. 디지털 통화. 국적 화폐랑 오히려 유사합니다. 가상 통화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먼저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은 내용이 이래요. 먼저 이 내용을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런 내용이 좀 생소한 내용이라서 조금 이게 뭔가 싶긴 하겠습니다만은, 천천히 보시면은 또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천천히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다 보셨나요? 요걸 이제 arrow 안에 넣고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니까 요겁니다. 어, 어디 있나요? 지금 뭐 바쁘다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 한 세 번, 네 번 넣으니까 돌아오고 있던데, 첫 번째 질문이 이거죠. 자, 요게 조금 전에 봤던 그 내용입니다. 천천히 보시면 이런 내용이고, 요걸 이제 먼저 영어로 이렇게 설명된 내용인데, 이것도 상당히 좋아요.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어로 먼저 자기가 생각한 바를 또 한국어로 정리한 내용이 저 밑에 있어요. 몇 초 걸렸나요? 이거 이렇게 결정이 나오는데 32초 걸렸어요. 32초 동안 이렇게 생각을 해서 생각하는 과정이 다 나와 있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밑에 요약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기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도 상당히 좋아요. 이걸 먼저 한번 읽어보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아로안이 지적하는 게 SPC 주식 기반의 통화, 주식을 담보로 해서 뭔가를 발행할 때는 이런 주식 시장의 변동성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험을 분산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AI 기술로 담보자산 비율 요걸 조정을 해 나가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도시의 산업 특화 취약성해 가지고 특정 산업에 집중한 도시는 그러니까 산업 위험에 노출되게 되죠. 그죠? 리스크라고 하는 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산업 위험 있고, 그리고 그 산업이 사양 산업인지 아닌지 등등 있고, 기업 위험이 있고, 국가 위험이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특정 산업에 집중하게 되면 산업 위험에 노출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 주력 산업 외에 이런 것도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있고, 그다음에 중앙화된 SPC 구조. 그러니까 SPC가 1000개 도시를 다 제어하고 지배한다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이거는 일종의 권력이 중앙에 집중됐을 때 그때의 위험이죠. 그죠? 치명적 붕괴, 치명적 영향이 가능하다 말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민주적으로 도시 SPC 의사결정권을 분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투기적 공격에 노출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 F에 대해서 헤지펀드가 이런 식으로 공격할 때 그런 것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법적 정치적 갈등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도시가 입법 사법권을 행사할 경우 기존의 국가 법률과 상충하는 거, 이런 것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엔 주도로 해서 초국가적 도시 운영 프레임워크, 그죠?
그리고 자유경제구 특권, 참여 국가는. 그리고 분쟁이 있을 때는 이런 ICC, 그죠? 인터내셔널 커머스 콜트라 그러죠. ICC에 의해서 이걸 분담을 조정하는 것,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질문을 이제 올린 게 이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참고해서 이제 두 번째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읽어보셨나요? 이거 하나하나 제가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읽어보신 걸로 간주하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을 세 번이나 넣었을 때 계속 바쁘다고 떴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푸치 헌망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잠시 기다렸다 다시 해라 이 말인데, 지금 엄청 바쁘니까 기다렸다 하라 이 말이죠. 자, 마지막 질문과 기하의 답변을 참고해서 자, 이렇게 위험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 그죠? 이거 아마 여러분들이 재무 분석을 공부를 하신 분들은 지금 여기 있는 게 뭐 어떤 내용인지 감이 올 텐데, 근데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이 다 개발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개발자들이라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거예요. 근데 이건 뭐 제가 다 설명하기는 좀 힘듭니다. 하여튼 이건 재무 분석이라고 하는 금융공학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방금 지적했던 그런 문제들을 다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알완이 어떤 위험이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위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다 해결할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거 금융공학에서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자, 이런 것들을 한국 제주도에 이런 도시를 건설한다고 했을 때 요 건설 절차 이런 것들을 협력 방안을 기술해라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역시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이 훨씬 더 깔끔하고 내용이 좋아요. 이걸 한번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슝안 신도시도 얘기를 언급을 했어요. 슝안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궁금하신 분들은 슝안 XIONGAN 맞을 거예요. 시티인가? 슝안 여기가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이제 거의 완성됐죠. 거의 완성된 도시이고, 그러니까 아마 최초의 AI 도시, 세계 최초의 AI 도시를 건설을 하고 있어요. 차량은 자율주행하고 뭐 어쨌거나 우리나라의 세종시 같은 겁니다. 우리나라의 세종시의 중국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세종시보다 훨씬 더 기술적으로 진보한 도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했더니 제주 AI 교육 특화 신도시 종합 건설 계획에서 교육 연구구역, 산업 핵심구역 이런 식으로 나누고, 그리고 스마트 인프라 이렇게 하고, 그죠? 자율주행을 하고 하이프루프 하고, 그리고 자금 조달은 50억 달러 규모를 얘기하고 있어요. 50억 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조 7조 정도, 6, 7조 정도 되겠군요. 그래서 5천만 주 주식을 5천만 주 발행을 하는 걸로 하고, 자금은 한국 정부와 제주도가 한 3조 내고, 그리고 삼성 LG에서 2조, 중국 알리바바에서 또 한 10억 정도, 그리고 국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서 5억 달러 녹색 채권 발행하는 걸로 해서 이 돈을 조달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수익 모델은 이런 식으로 일단 구성을 했는데 비슷하기도 하고 좀 다르기도 해요. 어쨌거나. 그리고 운영 방안은 이런 식으로 하고, AI 전문가와 고액 납세자, 그리고 시민들에게 차등 투표권. 이거 어떤 의미인가 하냐면은 도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의사결정을 국회나 의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가운데서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 혹은 직업 중에서 AI 전문가라든가 수학자라든가 물리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더 준단 말이에요. 그걸 차등적 의사결정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리토크라시라 그래요. 자, 그리고 교육센터에게는 카이스트와 칭화대의 어떤 합작 프로그램을 추천을 하고 있어요. 석박사 과정으로. 학사 과정이 아니라 석박사 코스로. 이왕이면 카이스트, 칭화대, 그리고 MIT도 넣고 해가지고 3개 정도 같이 합작을 하면 괜찮겠죠. 그래서 직업훈련원도 해서 하고, 글로벌 인턴십도 하고, 선전에 있는 기업들과 연계 프로그램 있어요. 그리고 국제협력 관련해 가지고는 숭앙신고의 경험, 이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스마트시티 표준, 이걸 화웨이와 ZTE, 6G 통신망,
양자 암호 기술. 그러니까 한국의 최초의 식스지 이 도시, 식스지 통신망을 있는 도시를 한번 그걸 시도하는 것은 의미가 있죠. 그죠? 그리고 공동 연구는 칭화대 AI 연구소, 선전 AI 혁신단지. 선전에 있는 여기 AI 혁신단지에서 이런 인적 교류 MOU 이런 걸 추진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UN 협약도 있고 G20 디지털 화폐 포럼도 있고 제주 모델을 글로벌 표준으로 제안하는 것. 그죠? 일단 제주에서 성공을 해야지 뭐 표준으로 제안하든가 말든가 하긴 하겠죠. 그리고 분쟁 해결 관련해 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어, 이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90% 자동 해결하고 그죠? AI죠. AI로 90% 해결하고 10% 정도는 여기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개입해서 처리를 하는 거. 사람 AI 법원에서 90%, 사람 10% 이렇게 해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 경제 효과는 뭐 이렇게 2035년까지 1000개 도시 중 50개 도시에 제주 모델을 적용을 한다. 일단 제주가 먼저 성공하면은 제주 모형을 기본으로 해서 50개 도시에 확대 적용하고 그 50개 도시가 또 성공하면은 나머지 950개, 940개 도시에 또 확대 적용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그죠? 그럼 대략 한 2050년경 되겠네요. 앞으로 한 20년, 30년 동안 아주 재밌는 일거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제주 교육도시는 이를 만약 구성한다 그러면은 메리토크라시 기반의 거버넌스, 중국과의 글로벌 협력을 통해서 뭘 하고 그리고 흉한 신구의 스케일과 제주의 혁신 DNA가 결합되면은 인류 미래 도시의 원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아유 알바니 정말 이렇게 아유 닭살 돋는 얘기를 다 해요. 정말 닭살이 돋는 인류 미래 도시의 원형이 될 거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닭살 돋는 말이긴 하지만 기분은 뭐 나쁘진 않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건 아직까지 답이 안 나오네요. 한 번 더 시도해보고 안 나오면은 뭐 다음에 한번 하죠. 어떤 질문인지 질문 내용만 볼까요? 질문 내용은 일단 건설 비용을 정확히 추산하고 그 비용 조달과 관련해서 협력할 수 있는 기관, 단체 등을 국제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기술하라고 했어요. 요건 제가 상하이에 있는 국제금융시장이라든가 뭐 선전에 있는 거나 광동 선전이죠. 홍콩에 있는 거나 싱가포르나 어쨌거나 상당한 자금이 투입돼야 되니까 어디랑 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좋을 것인지 그리고 이자율은 얼마로 해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 이거 원래 이런 걸 뭐 증권사나 이런 데서 하는 거잖아요. 이걸 알바나한테 한번 시켜보려고 문제를 넣었는데 이상하게 지금 아직까지 이번에도 바쁘다고 해서 안 나오고 있네요. 아쉽게도. 이 부분은 뭐 다음 에피소드나 언제나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죠? 어쨌거나 상당히 한글로 돼 있는 것보다는 일단 영어로 돼 있는 게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더 얘기도 자세하고 나름대로 논리 정연해요. 근데 한글로 요약해 놓은 것은 뭔가 좀 허접해진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글로 돼 있는 것보다는 요 영어로 적혀 있는 부분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파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 같은 경우 공공과 민간이 같이 하는 거고 그린본도 녹색 채권이죠. 녹색 채권하고 아시아 개발은행이라고 있었어요. AIDB라고 여기 아시아 개발은행이 아주 좋아할 만한 프로젝트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좀 더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뭐예요? 이 코딩 지금 코딩하고 있는 게 이번 주까지 아마 여기 밑에 있는 이건 다 정리가 될 겁니다. 한국의 인프라들하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다 이런 식으로 골격이 다 나와요. 근데 이걸 실제로 코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코딩하는 것까지 하면 아마 4월, 5월, 6월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마 6월경이면은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에 알완이 똑똑하니까 똑똑해요. 똑똑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똑똑한 친구를 옆에서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자, 이걸 해서 요건 뭔가요? 요거는 요거구나. 이건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